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상입니다. 자, 엑셀 이제 5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5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선택함수, if,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if를 엑셀만 하는 게 아니라 XS에서도 if가 나와요. 근데 명칭만 달라져요. XS에서는 I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나중에 액세스 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엑셀에서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if를 하기 전에 꼭 또 비교 연산식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식의 활용이라 이렇게 제가 지금 제목을 좀 적어봤어요. 비교 연산식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수식을 우리가 비교 연산식이다. 그죠? 비교 연산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가 있죠. 이렇게. 날짜일 때는 여기가 이제 이후, 여기는 이전,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포함한 수식의 특징을 꼭 좀 챙겨 두셔라. 그 말입니다. 자, 첫째, 비교 연산식은 항상 결과가 true와 false, 논리의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13에다가 80을 입력을 하고 80, D13이 70 이상이냐, 70 초과냐, 70 이하냐, 70 미만이냐. 그럼 다 true, 이렇게 false, true,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D17이 전주하고 같냐, 그러면 true, 전주하고 같지 않냐, 전주를 제외하냐, 전주가 아니냐,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true, false로 결과를 나온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피연산자, 그러니까 연산을 당하는 왼쪽과 오른쪽이죠. 얘네 둘이 형식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전주가 오고 80하고 비교를 해버렸어요. 이거 자체는 어떤 문자를 여기다 쓰더라도 무조건 true예요. 그러니까 대소비교 자체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가치가 없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자가 오게 되면 여기도 문자가 오고 여기가 숫자가 오게 되면 여기도 숫자가 와야 되는 이런 식의 형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능 문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가 있어요. 이상해, 이훈, 이인철, 이상구. 이렇게 4명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시들의 공통점은 2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는 똑같은데 나머지 이름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 다른 부분을 뭔가 다른 문자로 통과를 할 수 있는 대체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체 문자를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영어로 와일드카드라고 하는데 이 다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대체 문자 그게 바로 이제 아스테리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글자 수에 관계없이 이 아스테리크 하게 되면 2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4개를 다 받을 수가 있죠. 거꾸로 이제 뭐 미국,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고 할까요? 나라가 국으로 끝나는 그러면 국은 공통점이고 일본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국은 같고 앞에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국을 포함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금희, 이사금, 금보라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금이 가운데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죠. 금을 포함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 아스테리크를 양쪽 사이드에 쓰게 되면 이게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부분일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가 같고 나머지가 다른 경우
대체 문자를 쓰게 되는데 그 대체 문자는 이 두 함수에서만 쓰고요. if가 들어가는 또는 비교 연산식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2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폴스가 나오죠. 왜 그러냐? 이제 이 문자에 큰 따옴표를 해버리면요. 이제 엑셀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이 별과 같은. 그래서 여기다가 진짜로 이 별이라고 아스테리크라고 쓰면은 true가 나오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수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국으로 끝나는 요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국으로 끝나는데 왜 false가 나옵니까? 그죠? 여기도 별국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true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비교 연산식에는 맞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두 피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항상 결과가 true, false로만 표시된다. 요거를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비교 연산식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if 함수를 지금 해드릴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if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if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if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 자, 처음에 강의는 왜 if 함수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함수 if가 필요한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6,000원에 떼었는데 이렇게 장사를 판매가를 입력하다 보면 누락을 오타를 입력한다든지 해서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죠. 판매가가 원가보다 크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true가 나오게 되면 장사를 잘하는 거고 false가 나오면 이제 뭔가 제가 오타를 입력했다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교 연산식을 쓰게 되면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true, false가 다른 사람한테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f를 활용해 가지고 true, false를 다른 문장으로 이제 일종의 대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if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true, false라는 자체보다 이거 true일 때 어떤 식으로, false일 때 어떤 식으로 다른 문장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if 함수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샘플이 있는데요. 급여 2를 계산하래요. 주야 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4,000원이다. 그럼 뭐 이제 근무 시간에다가 4,000원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뭐 큰 무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체육연들에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얘가 문제거든요. 주간인 경우 3,500원, 야간인 경우 4,500원이에요.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겠다. 그럴 때가 이제 선택함수 if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저희가 if를 몰랐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주간이구나. 그러면은 3,500원이네. 이렇게. 야간이네요. 이러니까 함수를 꼭 써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여기 주야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수식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if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우긴 배우되 제가 여기 구분을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3,500원과 4,500원을 구분하는 일종의 근거가 되는 셀이 구분이에요. 구분. 얘가 없으면 이 3,500과 4,500이라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는 선택함수고요. 선택에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셀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얘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if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안에 if를 넣어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큰일 났어요. 이제 셋 중에 하나네. 작살 나버렸네요. 예,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왔을 때도 if를 쓸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이제 if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써서 중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중 if 또는 중첩 if를 이용해서 if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근데 여기 이 문제는요. 제가 색깔을 두 개를 칠해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식사하고 간식이라는 실행문에 근거가 두 개가 와버렸어요. 근거가 야간, 9분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는 두 개가 와버렸죠. 그럴 때는 if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가장 무난하게 필요로 하는 함수가 바로 and라는 함수를 같이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때 여기가 이고가 왔으니까 동시 만족이겠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and 함수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거나가 왔다 그러시면은 어느 한쪽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or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if와 or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if와 and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뭐 조건 하나도 벅찬데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야 되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군요. 이때 조금 할만했는데 호호호 하면서 이때 이제 함수의 조합, 이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or하고 and를 추가적으로 배워서 여기서 하죠. 이제 if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if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if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안 적고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if 함수는요, 구성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가 3개예요. 논리값, 참실행문, 거짓실행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단 말은 뭐냐면 사용하는 방법이요. 이 논리값 자체가 이제 true, false만 나온다는 건 아시겠죠? true일 때 참실행문을 선택을 해주고 false가 되면 거짓실행문을 선택하는 게 if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true 값, false 값에 따라 선택이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여기에 숫자가 오면은 안 되겠죠. true, false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연습을 하시면 숫자도 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단 논리값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true이면 천재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가 false이면 바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 수식이 뭔가 다른 분들한테 의미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true면 왜 천재야? false면은 왜 바보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논리값을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비교 연산식을 한번 써서 이렇게 어차피 얘도 true, false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달이 잘 되더라 그 말이죠. 4가 2보다 크면은 참이죠. 그래서 천재구만 진짜로 똑똑하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if의 사용 방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요거는 여기를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는 논리값의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건 산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깊게 공부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있는데 여하튼 산술 연산자나
그것은 못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이 비교 연산식의 구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산자 주위로 피연산자가 2개가 앞에서부터 강조했죠. 와서 이렇게 3개가 와야 되는데 if에서는 근거가 되는 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밑에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지우지 말고 여기부터 풀까요? 그러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죠? 그럼 점수도 색깔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하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if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교 연산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95 쓰고 이상, 연산자도 다 나오죠. 비교값 80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왜요? 채우기 핸들을 못해요. 이 점수가 변해야 되는데 어차피 비교값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셀 주소로 대신 찍는 거죠. 이게 위에서 말한 이 부분이에요. 판단 근거인 기준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값, 삼위일체다. 그래야 트루폴스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참실행문을 이 밑에를 보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나왔죠. 여기는 이제 거짓이니까 참이니까 거짓이니까 거짓. 그리고 산술 연산식이나 비교 연산식에 빈셀이 참여하면 0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불합격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80 이상이면 합격 빈셀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빈셀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점수가 이상 80, 피연산자가 연산자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합격. 아까 이렇게 불합격이라고 저희가 썼죠. 그죠? 그러면 빈셀 처리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큰 따옴표 열고 닫으시면 돼요. 이게 빈셀 처리예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빈셀이 나오지만 글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죠. 빈셀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더라. 그죠? 빈셀. 또 빈셀 처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점수가 80 이상이면 플러스 2를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를 해라. 그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점수에 가산을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2를 가산하고 빈셀이면은 가산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점수에다가 가산 더해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80 이상이면 1점을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점이죠. 가산이 없으니까 0점이에요. 0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똑같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하시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0은 하나만 하니까 안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수식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수식을 쓰든지 간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if 점수가 80 이상이면 점수에다가 플러스 1을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써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제가 수식을 좀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도 똑같습니다. 결과는요. 하나 챙겨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빈셀 처리가 하나 있는데 성별이 남이면 점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if를 써서 이때는 근거가 점수가 아니죠. 성별이 같다. 큰 따옴표 남임 이렇게 점수를 표시하라고 쓰니까 점수를 찍어주시면 되고 빈셀 처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남자 점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해보려고. 점수가 공백이면 재시험이고요. 공백과 같다는 걸 어떻게 인지를 시킬까요? if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수가 비어 있으면, 빈 셀과 같으면, 이 말이죠. 공백 셀과 같으면, 이거, 재시험.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시 빈 셀이니까, 이렇게 좀 이쁜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빈셀이죠. 이렇게 해서 재시험 비어있는 거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워밍업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고 가려고요. 판단의 근거인 셀 주소를 만약에 A3셀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셀이다. 그러면 문자 데이터에서는 보통 equal과 같지 않다를 쓰다 보니까 A3이 CP와 같다면 또는 CP이면 코드가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같지 않다면 아니면 제외한다 또는 같지 않다 제외하다 아니다 그리고 3개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서는 연산자를 70 이상 80 초과 70 이하 80 미만 이런 식으로 4개를 쓰게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점수가 중간 점수보다 크면, 자, 이 문제는 왜 실어놨냐면, 옆 셀과 비교를 해야 돼요. 즉, 셀과 셀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셀과 셀을. 그럴 때도 되나요? 예. 이렇게. 기말고사 가나 이가 들어가는 게 원래 근거예요. 크다. 중간고사보다. 그러면 이제 성적 향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적 하락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정상인지 하락인지 향상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셀과 옆셀도 비교를 할 수가 있구나.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if 수를 저희가 하나만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if 수를 2개 이상 잡을 거예요. 자, 다중 if는 저 나름대로 이제 또 공식화가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당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실행문이 하나, 둘, 3개죠. 아까는 2개밖에 없었거든요. 합격, 불합격. 그래서 2-1인데 이 실행문의 수를 보고 저희가 if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같으면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그림으로 좀 도형화를 시키면 기말 점수가 8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수죠. true일 때. 그러면 false가 되면 뭘까요? 거짓일 보통 부진인가요? 아닙니다. 요 2개가 요거에 대한 false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f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거짓 실행문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또 60 이상이면 보통 부진이 있으니까 if 수가 또 한 번 더 들어가게 돼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화를 좀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if 수는 실행문 -1이다.
거짓 실행문에 또 다른 if를 사용한다. 근거가 같을 때 괄호수는 최종적으로 if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수험생은 if의 수만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냥 if의 수를 4번 써라 3번 써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f가 2번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고, 근거가 누군가요? 기말점수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상 80. 그러면 이제 우수. 예, 거짓 실행문에 또 다른 if를 쓴다. 그래서 한 번 if를 더 쓰는 거예요. 너는 해주시는 거 아니죠? 너는 한 번만 하는 거니까. 다시 근거가 누군가요? 기말점수죠. 크거나 같다. 이번엔 80이 아니라 60이죠. 6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보통이고요. 또 여기서 if를 써버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딜레마에 빠지죠. 부진에 대한 거짓 실행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실행문을. 가로수는 if수만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치시면 되죠. 자,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95가 여기 참여를 해요. 참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65가 참이 들어가면 이렇게 예, 거짓이잖아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실행문이거든요. 갔더니 재수없게 또 if를 또 만났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65가. 거짓에 참이에요. 참이시죠? 그러니까 보통을 실행하고 부진은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사무자동화는 멘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멘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 근데 이게 들어갔다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80 이상은 무조건 우로 가요. 80 이상은. 그러면 2로 가는, 거짓으로 가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만 가요? 80 자동으로 미만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80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뒤에 80 미만은 있으나마나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쓴 거고요. 설령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죠. 이제 무시도 좀 심하게 하면 개무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진짜 개무시를 좀 해주셔라. 괜히 현혹당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 예, 뭐 이마나 맞박이나 또는 코끼리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볼기장이나 그런 말 똑같죠. 예, 도친개찐. 그래서 이것을 챙겨 놓으시고. 자, 이거는 그냥 연습 한번 해보세요. 수음이 양가니까 5-1에서 if수를 4번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도 4번이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 if는 참 좋은 함수인데 이제 if가 안 좋은 게요. 예, 이처럼 이제 if수가 많을 때가 수식이 좀 복잡해져요. 막 큰 따옴표, 쉼표 빼먹거나 그죠? 여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 판매가하고 원가를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에 색깔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자, 판매가가 원가보다 크면 정상, 그 다음에 같으면 본전, 할인. 그럼 3-1에서 if수가 2번이 되겠네요. 판매가가 근거고 크면 원가보다 비교값. 그러면 이제 정상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요. if 아직 한 번 남았죠. 예, 이럴 때 조심해야죠. 찍으면 커서만 이동하니까 수식이 침범했을 때는 아래쪽을 찍고 위로 올려라. 이런 인터페이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같다, 아래쪽 찍고 위로 올려라. 같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본전 판매 다 썼어요. 또 if 들어가면 작살납니다. 할인 판매 이렇게 해서 가로수는 if수만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if에 저희가 단순 if, 그 다음에 다중 if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한 번 있을 때, 그 다음에 2개 이상이 있을 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AND하고 OR 함수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AND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역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D라는 함수는요, 비교 연산식을 255개까지 내부로 나열을 합니다. 인수 구분은 쉼표고요. 3개만 썼어요. 그러면 이 AND의 특징은 뭐냐? 여기가 true고, 여기도 true고, 여기도 true고, all true일 때 이 AND가 true를 뱉어줘요. 아시겠어요? 결과가 true하고 false로 나와요. 그래서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논리 기본 함수. 이렇게요. 근데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럼 이 두 번째도 한번 봐볼까요? 자, 20은 20 이상이니까 true죠. 얘는 18이니까 false죠. 15니까 더 false죠. 그러면 all true가 아니니까 얘가 뭘 뱉겠어요? false를 뱉는 거죠. 이렇게. 되게 똑똑한 놈이죠. all true, 여기는 all false면 당연히 false, 얘 때문에 false가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보았고 F9를 눌러보면 이렇게 값으로 바뀌니까 찍어서 F9.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AND예요. 그럼 OR는 어떤 경우냐? OR는요, 이렇게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얘도 true고요. 얘도 true고 얘도 true면 얘도 true예요. 뭐 이건 AND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달라지냐?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자, 얘가 true죠. 20이니까 false죠. false죠. 근데 이 OR는 true를 뱉어줍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하나라도 인수가 true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true를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지었어요. 선택 만족이다. 그리고 AND는 이제 동시 만족이죠. 동시 만족이다. 왜 그래요? all true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true고 얘도 true고 얘도 true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을 해야 true가 된다. 그 말에서 동시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2개가 오든지 3개가 동시에 오든지 true일 때만 true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false 처리하겠다. 그러면 동시만족만 true 하겠다. 그 말이고요. 얘는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true 하겠다. 모두 만족을 안 하면 별 수 없이 얘도 false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AND와 OR의 결과치입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인수가 모두 참일 때 참을 표시한다 돼 있잖아요. 이래서 동시만족이 되는 거고, 그죠? 인수가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만족이다 돼 있죠. 그런 멘트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건이 하나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가끔 공부하다가 조건이 2개 왔어요. 세모하고 네모가. 그럴 때는 이 네모하고 세모에 상관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둘이 연결이 되는지. 만족이면 이게 소위 말하면 AND가 되는 거고, 얘는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선택만족 O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이상 나오면 필연적으로 이제 상관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관도 분석에서 if가 AND OR를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항상 if하고 출제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를 연습을 하고 뒤에 게 또 연습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연습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고를 보고 동시만족이다를 아셔야겠죠. 야간이고 근무시간이 이거나 또는을 보고 OR라는 걸 아셔야 된다. 멘트를 보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나 또는 제외하면 다 그냥 이고로 밀어붙이세요. 이고, 이면서, 중에서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적은 걸 외우세요. 자, 먼저 삽질 한번 할게요. 예, 네가 야간이고 하나, 조건 두 개,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그때 식사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간식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에러 걸립니다. 왜요? if의 인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지금 4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두 개를 하나로 섞어서 같이 뭉쳐서 써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and하고 or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nd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 뒤에도 and를 이렇게 써서 주시면 함수는 가로 열고 닫아야 되니까 색깔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로에 색깔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and도 딱 찍어보고 1, 2 인수 제대로 들어갔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로를 닫아주는 버릇. if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덩어리가 둘, 셋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if, and, if, or가 if가 단독으로 사용을 못하고 근거가 두 개가 왔을 때는 and, or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if의 원리하고 사용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and, or도 그러면 이제 사무자동화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하고요. 예, 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if를 좀 더 연습을 시켜봐야 될지 이렇게 제가 연습을 실어놨으니까 좀만 힘드시더라도 연습을 꾸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if를 이렇게 최우선 강사는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그 이유는 요 액세스 가셔도 요 if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명칭만 바뀌어요. 스펠링만 IIF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f를 완벽하게 하고 가시면 액세스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은 제가 다른 분도 계속 그 소리 해서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저는 그냥 절대 암기는 아닙니다. 원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제 응용까지 고려한 수업을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f 유형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는 if 함수 출제 유형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실행문에 조건이 두 개 오는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f가 and하고 or를 동반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조건이 두 개가 왔으니까 조건의 상관도를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이고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고면 동시만족이죠. 그래서 and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거나가 들어가면 이제 or의 도움을 받아서 if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이런 형태로 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n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 and는 동시만족에서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거를 이렇게 실행해 주기 때문에 or는 어느 한쪽이 이제 true일 때 앞에 거, 뒤에 거, 거짓일 땐 뒤에 거, 그렇게.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실행문 하나에 조건이 두 개가 온 경우다. 합격이라는 실행문 하나에 이해 가시나요? 이걸 보고 조건이 두 개인지를 파악을 못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시험 보기 힘드시죠? 그죠? 상관도 분석. 동시만족인지 얘 만족하고 얘는 만족 안 하는지 만족 안 하고 만족하는지 요거에 대한 요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 뭘 보고? 한글에 있는 멘트를 보고. 아시겠어요? 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조금 안 다뤘던 문제니까 지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기차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A이면 오전이고 기차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P이면 오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if 함수의 수는 E-1이고요. 근거가 누군지를 저희가 잡아야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삽질 한번 해보면 기차 코드가 A와 같다. 이렇게 만약에 쓰셨다. 그러면 이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얘는 이제 네 글자거든요. 문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네 글자가 한 글자하고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거가 기차 코드라는 것이 아니고 기차 코드의 첫 글자가 필요하더라.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 아스테리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여기다 동반을 써야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if 요거 하면 삽질이고요. left 왜? 첫 글자니까. 그래서 기차 코드를 찍고 첫 글자. 요게 이제 근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끝. 여기서는 항상 연산자 전후에 피연산자가 2개. 그래서 짠짠짠 3위일체가 와야 된다고 했죠. 요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오전 그리고 이제 오후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 상태가 바로 기준 셀 주소의 일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조금 근거가 되는 셀 주소의 일부를 사용한다. 그래서 if가 left, right, mid를 같이 동반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차 코드의 끝자리가 1이면 전라도, 끝자리가 2이면 경상도. 이 3-1에서 if수가 2번인데요. 이 수식을 썼더니 에러가 나오더라. 그 에러 나온 수식이 바로 이 수식이에요. 그럼 이게 왜 에러가 나왔는지, 올 강원도니까 당연히 다 틀리겠죠.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ight를 썼어요. A26으로부터 끝글자 하나니까 2를 쓰고 1과 같다. 이렇게 썼죠. 이거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선생님 1 제대로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 left, right, mid 자체가요. 문자 추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숫자를 1을 나왔더라도 얘가 왼쪽 정렬에서 문자 처리가 되는 거죠. 숫자로 보이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숫자고 여기는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P 연산자가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강원도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숫자를 문자로 만드는 거하고 문자를 숫자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쪽이 더 쉽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를 문자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mid, right, left 나올 때 if에서만 숫자에 큰 따옴표를 하시고 혹시나 이쪽을 좀 건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이 스스로 문자된 숫자가 숫자로 바뀝니다. 근데 왜 하필 곱하기 1이냐? 값의 변화가 이제 없어야 되기 때문에 2를 하는 거죠. 나누기 1 해도 되고 더하기 0, 빼기 0 해도 되는데 그냥 곱하기 1만.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든지 문자를 숫자로 바꾸든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변형하는 방법이 마인드 자체가 그냥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이걸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에 mid, right, left가 왔는데 선생님 다 함수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결과가 다 엉망입니다. 그러면 100% 숫자인 비교값에다 큰 따옴표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if left, right, mid. 여기는 이제 문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if 함수하고 또 이어 함수가 같이 오거나 또 month 함수가 같이 오거나 if하고 hour 함수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이 5월이면 가정의 달인데, 자, 삽질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5랑 같다. 그러면 이게 삽질이에요. 비연산자의 형식이 같아야잖아요. 얘는 숫자인데, 아시다시피 얘는 뭐예요? 날짜잖아요. 아무리 같은 숫자지만 대수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숫자가 어떻게 이거 5하고 같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또 삽질이니까, 아, 여기서도 근거가 월을 내가 만들어 줘야겠구나. 자, 이렇게 하고 month를 여기다가 쓰시죠. 근데 안 찍어지죠. 이제 커서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의하세요. 수식이 침범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밑에를 찍고 방향키를 위로 올리든지 직접 타자를 치든지 위에를 찍고 방향키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왜 쉼표를 했지? 인수 하나인데 month가 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피연산자 2개 5와 같으면 이제 가정의 달,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하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답 나온 거예요. 빈셀이 나온 건 5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이제 그 5시간 15분이고요. 7시간 20분인데 근무 시간에서 시간이 6시 이상이면 보너스를 10,000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3,000원만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얘도 틀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if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소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시간이고 얘는 숫자거든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면 이제 3,000원만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if 해서요. 근거가 hour예요. hour. 시간이에요. 여기서 시간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나 같다. 6 이상이다. 그 말이죠. 오전 오후는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24시각제 쓸 때는 달라지니까 오전 오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할게요. 10,000원. 금액 쓸 때도 여기에다가 쉼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수 구분자의 쉼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3,000원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000원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괜히 또 원화 표시가 나와서.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얘는 6시가 안 되니까 3,000원 되니까 이상이니까 여기는 10,000원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과 날짜에서도 일부를 끌어와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체가 숫자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즉 비교 연산식의 피연산자는 데이터 형식이 하늘 의문에서도 동일해야 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연습해 보시라고, 비교값의 다른 셀을,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영어보다 크면 또는 영어 점수가 국어보다 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if 영어 점수가 크다 국어 점수, 이렇게 셀과 셀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영어 추천이고 반가운가 봐요. 국어 추천이죠. 빈셀 처리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요. 영어 맞죠? 얘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옆셀과의 비교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좀 실어봤어요. 이게 06년도보다 순위가 올라갔으면, 이 순위가 오르다는 표현을 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상승, 유지, 하락이니까 3-1에서 if수가 2번인데, 순위가 올랐다는 것은
전년도가 이제 06년도고 07년도잖아요. 근거가 07년도인데 순위가 올라갔다. 그 말은 전년도 순위보다 작아야 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21등 했는데 올해 6등 했어요. 그럼 순위가 올라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작년에 2등 했는데 올해 7등 했다. 그럼 이건 순위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if 07년 순위가 작다. 이게 오르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 이해가시나요? 한 번 더 if 남았죠? if 하고 밑에 거 찍고 위로 올리라고 했죠? 이렇게 07년 순위가 죄송합니다. 같다. 뭐보다 밑에 거 찍고 위로 올리면 06년 순위하고 같으면 이제 유지. if 두 번 다 썼네요. 마지막은 이제 하락. 가로수는 if 수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제대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if 수가 조금 3개 정도 또 4개 정도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딱 실어놨어요. 또 수미 안 강화는 솔직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연습해 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씩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필요 없죠. 그죠? 뭐 아무튼 실어 보겠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이제 필요 없는데 얘는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왜 얘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기본급의 120%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A의 5%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A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A의 5%를 가산한다 또는 감산한다 이렇게 나와요. 감산은 잘 안 나오는데 가산이죠. 그러면은 A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5%를 더해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공통인수로 나오니까 1 플러스 5%니까 A 곱하기 2.5%는 0.05잖아요. 그러니까 2.05가 되겠어요. 뭐 가로를 왜 했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나 요거나 그렇게 해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냐. 그래서 기본급의 120% 하나, 실행문 하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의 90%니까 여기다가 if 근거가 누구냐 봤더니 99년 실적액이 근거네요. 이나 가 얘가 크거나 같으면 98년보다 그럴 때 기본급의 120% 곱하기 120%를 써도 되는데 엑셀에서는 그냥 액세스를 위해서 그냥 나누기 100으로 하세요. 또 암산하다 또 틀립니다. 1.2인지 또 1.0인지 0.1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누기 100 하세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기본급에 곱하기 90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수당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거를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습을 잘해야 돼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를 정확하게 푸냐 정확하게 풀지 못하냐의 채점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말로 이렇게 좀 길게 읊어놨는데 이제 if가 이렇게 많이도 쓸 수 있나요? 그런 것을 한번 그냥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기본급의 150%니까 if가 하나 둘 셋 네 번이겠죠. 이렇게 if
실적액이 근거 500 이상이면 기본급에 곱하기 150 나누기 100 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if 3번 남았네. 다시 if 실적액이 400 이상이면 기본급의 12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두 번 남았어요. if 실적액이 300 이상이면 기본급의 100%. 100 나누기 100 하면은 이제 곱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실은 100%면 그대로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채워 놓을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if 한 번 남았네요. 이제 실적액이 200 이상이면 기본급에, 또 여기 찍지 마시고 기본급의 80%, 그러면 곱하기 80 나누기 100, 가로수는 if 수만큼 하나 둘 셋 넷 5-1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왜 이게 false가 나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 여기다 놓고 나왔고 100%인데 기본급이 300 이상. 여기다가 200 이상이면 80%. 하나를 빼먹었네. 아이고. 저도 사람인지라. 기본급의 5%가 되겠네. 50%. 죄송합니다. 곱하기 50 나누기 100. 이걸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분명하고 단가를 해서 금액은 곱해 보라고 하는 건데, 금액은 이제 안 할게요. 그냥 워낙 뭐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단가까지만 한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키보드, 마우스, 모뎀, 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단가는 15,000원 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두 개의 if를 따로따로 하라. 이건 그냥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부장이면 직책수당이 이제 얼마냐, 이것도 빼버릴게요. 그냥 더해주는 건데, 이것도 4-1에서 if 수 3번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if 직위가 근거고 부장이면 50만원 500 000, 또 0 하나 잘못 써서 또 막갑니다. 그 다음에 직위가 과장이면 400 000. if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직위가 대리면 이렇게 해서 300 000. 마지막은 그냥 if 안 써요. 가로수는 if 수만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꼭 해보세요. if를 정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액세스 가서 울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갑자로 바꿔야 되겠구나. 안 그랬더니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수정을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if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